어수선하죠. 60년대 초반에 62년이던가 그 아폴로호가 달나라,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발을 탁 대드셨죠. 그때 이제 흑백 TV 시절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TV로 뉴스로 나오고, 근데 그 당시 유명한 조계종의 청담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큰일 났다. 우리 인간이 달에 착륙했다는 뉴스를 듣더니 이거 큰일 났대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내면을 알아야 되는데 내면을 모르면서 자꾸 밖으로 멀리만 나가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시절이 하소상한데요. 자, 우리 내실을 기합시다. 우리 실력을 갖추어서 고득점으로 합격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턱걸이에서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 해야 할 것이 또 있어서 바로 문제로 갈게요. 몇 페이지부터죠? 120. 120? 121? 120. 예, 120부터네요. 국제정치와 법 이렇게 되죠. 간단하게 잊어서는 안 되는 이론 간단히 외워갑시다. 국제, 이게 나라 국자의 사이제자라고 그랬죠. 국제사회. 이게 형성이 된 건 어느 때죠?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이유죠.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30년 동안 종교 전쟁을 하다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결이 되면서 이제 주권을 서로 인정하잖아요. 주권 국가가 등장한다고. 그래서 이 주권 국가가 등장하면서 국제사회가 성립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성립된 계기가 된 게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국제사회가 이 강대국 간의 땅 따먹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이 이른바 제국주의가 팽창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주권국가가 형성되고 나서 그 민족주의가 또 팽창하게 되고, 이 민족주의가 팽창한 것이 제국주의잖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약소국가를 막 침략한단 말이에요. 그게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 전쟁을 없애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국제연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국제연맹을 구소련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참여를 안 해요.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고 별로 효과가 없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국주의가 좀 더 이렇게 제국주의가 수그러들은다 하더니 이제 뭐가 등장해요? 그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 같은 거죠. 이러한 이거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전체주의, 전체주의. 그러니까 나치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전체주의가 등장하고, 이들이 또 딱따맞게 싸움한 것이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또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유엔인데, 이 유엔은 지금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은 전체주의도 끝나고 실리추구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실리추구 시대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3단계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냉전 단계, 냉전이 이제 무너지고 다국화 시대, 그러니까 양극 체제인 냉전.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하고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이 이념 가지고 싸운 게 바로 냉전이잖아요. 근데 이 냉전이 이제 다극화에 의해서 데탕트,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몰락하잖아요. 그 과정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시험문제에 다 언급됐으니까. 그래서 냉전이란 말은 언제 등장하냐면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으로 소련이 동유럽 국가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 유고슬라비아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 그래서 이제 미국의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하죠. 그래서 우리 미국이 경제적인 원조 할 테니까 우리와 손잡자. 그 플랜을 이제 그 재무부 장관이었던 마샬이라는 사람이 짜잖아요. 그게 마샬 플랜이죠.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린에 의한 마샬 플랜으로 이제 동유럽 국가를 놓고 소련하고 미국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념 싸움이라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념 싸움. 그래서 이 이념 가지고 싸우는 것은 뭐 총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가운 전쟁, 냉전 시대다 또는 양극화 시대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다가 60년대로 오면은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식민지 국가였던 대다수의 그 신생 독립국들이 이제 유엔에 가입을 해요.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1주권 1표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한 표고 신생 독립국도 한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신생 독립국가들 이걸 묶어가지고 AA 그룹이라고 해요.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 이들의 이제 입김이 세진 거야. 그래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는 미국하고도 손잡지 않고 공산진영하고도 손잡지 않겠다. 그게 바로 비동맹 중립 세력입니다. 그래서 비동맹주의라고도 하고 중립주의라고도 하고 민족주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등장하면서 국제 질서는 이제 냉전이 아니라 다극화 시대가 되면서 냉전이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냉전이 완화될 즈음에 71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69년이구나. 69년에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괌이라는 그 조그만 섬에서 미국령이죠. 아시아는 아시아의 힘으로 해결하라. 우리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에서는 미군이 감축됩니다. 미군이 일부 철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이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화해 분위기, 데탄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89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부시하고 지금은 노인네로 델몰에 기다리고 있는 구소련의 고르바초프하고 몰타에 만나가지고 종식해버리자. 우리 냉전 이념 싸움 그만하자. 해가지고 냉전을 종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냉전이 종식되고 오직 자기 국가의 이익만 강조하는 실리추구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제사회 형성 과정을 제가 구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값으로 국제사회를 보는 관점이에요. 두 가지죠? 하나가 현실주의 관점, 또 하나가 이상주의는 윤리 과목에서 이상주의라고 써요. 근데 우리 법과 정치에서는 이상주의라고 안 하고 자유주의라고 써요. 같은 말인데 이상주의 이것은 윤리 과목에서 이상주의라고 하고 우리 법과 정치에서는 자유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교과서마다 이 교과서가 통일이 안 됐어요. 이 현실주의는 국제사회는 홉스식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보는 거죠. 그 홉스식 힘의 논리가 뭐예요? 그렇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죠. 그러니까 힘이 곧 정의라는 거죠. 힘이 곧 정의예요. 그럼 힘이 곧 정의이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에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왜? 이 현실주의는 철저하게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국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으로 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요. 이게 현실주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자유주의, 이상주의는 어떻죠? 계몽사상의 이성주의를 강조하죠. 계몽사상의 이성주의를 중시하면서 인간이 합리적이듯이 국가도 합리적인 존재다. 따라서 국제법이라든가 국제관습이라든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전쟁으로 힘으로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주장이죠. 그게 이제 자유주의, 이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자유주의 관점에서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힘으로 해결하잖아요. 힘이 뭐예요? 힘. 세력이란 말이에요. 세력. 그래서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전쟁을 막을 수가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 균형 전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바르샤바 조약을 만드니까 소련 중심으로 바르샤바 조약을 만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와 맞대서 세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토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세력이 대등하니까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균형이 깨지는 순간 먹고 먹히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상주의 입장에서 국제평화유지 전략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거죠? 집단 안보 전략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즉, UN 협정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이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김정은이가 핵개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 때문이에요. 힘. 미국 너네 핵 가지고 있어? 우리도 핵 가지고 있어. 그럼 전쟁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관점이 현실주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상주의 관점에서는 북한 핵 개발하지 말고 육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자. 으로 북한 문제 해결. 북한 핵 문제 해결. 핵 개발하지 말고 우리가 너네들 보호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 집단 안보 체제죠. 육자회담 6개 나라 몰라도 돼요. 그래서 북한은 핵 개발해야 돼. 이거 현실주의 입장. 아니야. 핵 개발 문제 이거 육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 이게 집단 안보 전략.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행위 주체가 나오죠. 국제사회 행위 주체. 그래서 몇 개가 나오죠? 국가도 있고. 초. 국가적 행위체. 여기 이제 국제 기구하고 다국적 기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가 내 행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개인 이게 국제사회 행위 주체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사회에서 행위 주체보다 넓다 좁다 훨씬 넓어요. 훨씬 넓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국가 내 행위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자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소수인종, 이런 것들도 소수인종, 소수민종, 이것도 다 하나의 행위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거 가지고 잘 내. 요거. 그래서 여기서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 문제 풀다 보면 나오니까 미리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제기구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거 안길 필요는 없고요. 구분을 할 줄 알면 돼요. 회원국의 자격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회원국 가지고 이게 국가 간에 만들어진 거냐, 국가 이외, 그냥 민간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정부기구,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범위에 따라서, 세계적인 기구가 있고요. 세계적인 기구가 있고, 지역적인 기구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능적 범위에 따라서 포괄적 기구하고 제한적 기구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려운 거 아닌데.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UN부터 해보자고요. UN. 요거죠? 이렇게 되죠? EU. 요거죠? 요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요거 하니까 많이 들렸지? 국제올림픽위원회잖아요. 여기입니다.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뮤니티 올림픽위원회. 이거 민간기구예요. 정부기구 아니란 말이야. 세계적이죠? 체육만 해당이 되잖아. 그죠? 뭐의 약자죠? AI.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 사면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권단체죠. 그 정치적 핍박받는 사형수들 석방하라 이런 운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찾아낼 줄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WTO 한번 해볼까? WTO 정부기구 세계적 제한조. 쉽잖아요. 또 뭐 갖고 해볼까? IMF 가지고 해볼까? 악덕 고리대금업자들. IMF 정부기구 세계적 제한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뭐 있나? 뭐 가지고 해볼까? 생각이 안 나네, 별로. 자,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해 두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도 시험 문제 나왔었지. 국경 없는 의사회. 정부예요? 비정부예요? 비정부죠. 이거 민간기구란 말이에요. 세계적이에요? 지역적이에요? 세계적이란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니에요. 그냥 의료입니다, 의료. 제한적. 자, 요 정도 하고 바로 문제로 갈게요. 1번 그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관계의 변화, 가에서 라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냉전기, 긴장완화기, 신냉전기, 탈냉전기 이렇게 되네요. 여기 신냉전기란 말 좀 생소하죠? 이게 뭐냐면 냉전기가 왜 등장했다고 그랬죠?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최초의 1차 냉전기가 언제냐면 소련이 북유럽 국가를 침공했을 때고, 그 다음에 1980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79년 12월 24일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었어요? 197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요.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래서 이제 신냉전이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미국과 소련 간의 그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중국이 또 끼어들잖아요. 뭐 어쨌든 이때 이제 입장 난처해진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더 강화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는 신문이 안 나올 것 같고. 하여튼 냉전 긴장 완화, 그러니까 이게 다극화 시대죠. 양극 시대, 다극화 시대. 그다음에 신냉전, 이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그다음에 이제 탈냉전. 그래서 이제 89년에는 완전히 냉전이 없어지죠. 종식이 됩니다. 자, 옳은 거 골라야 됩니다. 1번에 가는 라에 비해 동서진영의 대립으로 양극체제가 이완된 게 아니라 양극체제가 심화된 시기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나는 긴장 완화. 가에 비해 유엔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영향력이 증가한 때죠. 비동맹 제3세력이 등장한 때니까. 2번도 거꾸로 돼 있고요. 3번 타 신냉전기. 다는 나에 비해, 즉 데탕트 다극화 시대에 비해 지역 블록의 형성이 다극화라고 해야 되죠. 다극화 체제가 강화된 시기였고, 그럼 4번이 정답이겠죠. 라는 탈냉전기. 가에 비해, 최초의 냉전기에 비해 정치 경제적 협력과 상호 의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기였다. 그래서 실리추구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정답 4번입니다. 2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차 세계대전 종료 후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 이걸 보는 순간 냉전이 시작되는 거죠. 중소 국경 분쟁 및 닉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 보는 순간 데탕트, 긴장 완화, 냉전의 완화죠. 그다음에 89년 몰타 선언, 아버지 부시와 고르바초프. 그래서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렇게 소개했고요. 2001년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11 테러 발생. 자,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가는 국제연맹을 대체하는 국제연합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요것 때문에 2차 트루만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 때문에 국제연합의 기초가 된 건 아니죠. 말이 안 되고. 2번은 나는
닉슨 독트린, 그 다극화 시대. 미소가 이데올로기 대립을 이데올로기 종식시킨 몰타입니다. 몰타 선언이니까 2번도 말이 안 되고. 3번. 다 이후, 그러니까 몰타 선언 이후, 상이한 두 경제체제 간의 경쟁 구도는 사라지고, 시장 경제체제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정답이네요. 맞는 것. 4번. 라는 탈냉전 후 발생한 국가 간의 국지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9.11 테러는 국가 간의 지역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지전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4번도 틀렸어요. 3번 문제. 국제사회의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도식화한 건데요.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이 화해를 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만들어지고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각각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주권 국가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원료 공급처와 시장 확보를 위해서 땅 따먹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제국주의.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이게 1차 대전이고 그 후에 이제 전체주의,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 등의 전체주의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 의해서는 연맹, 2차 대전에 의해서는 연합이 만들어지고, 그럼 A하고 B가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오지선다형에서 나왔던 거라, 이게 사지선다로 하니까 A, B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A는 뭐예요? 냉전 시작이죠. B는요, 냉전 완화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괌선언, 독트린, 됐다. 그 다음에 몰타선언으로 완전히 냉전이 종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맞지 않는 거 찾아야 돼요. 1번. 기억,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가 중요한 정치 단위가 되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1번 맞아요. 2번. 니은 시기, 제국주의 시기에는 식민지 쟁탈을 위한 강대국 간의 패권주의 경쟁이 강화됐다. 맞죠? 맞고. 3번. 디귿은 괌 선언입니다. 닉슨 독트린은 국제사회에서 냉전체제를 완화되고 실리추구 경향이 강화되는데 기여하였다. 그렇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가 봐요. 리얼 이후, 몰타선언 이후 UN 활동 증가는 집단 안보 전략보다 세력 균형 전략에 기초한 것이다. 여러분, 몰타선언 이후는 이게 현실주의예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입장이잖아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화해로 해결하자는 것이니까 세력 균형 전략이 아니라 집단 안보 전략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4번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4번 문제. 세계화에 대한 대화인데 의례 견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걸 찾으래요. 의례 견해를 먼저 확인해야겠네요. 갑. 자유시장 경제 활성화로 경제 발전이 촉진되고 사회가 개방되고 있어. 을. 경쟁력이 약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선진국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잖아. 아,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세계화에 대한 값은 긍정적인 견해고 을은 부정적인 견해니까 을의 부정적인 견해가 아닌 것 했으니까 값의 긍정적인 견해를 찾으면 돼요. 자,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찾으면 됩니다. 1번. 단일 시장의 형성으로 국가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건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잖아요. 2번. 경제 발전에 따라 건전한 중산층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가의 입장이지, 값의 입장이지, 을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 4번 보나마나 을의 입장이겠죠. 5번 문제로 바로 갈게요. 가나는 국제정치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니까 현실주의 아니면 자유주의겠죠. 옳은 걸 고르래요. 가번이 뭔가 붙어볼까요? 이란, 이라크 전쟁 딱 보는 순간 힘의 논리네요. 현실주의 입장일 것이고, 나번은 보나마나 자유주의 입장이겠죠. 이것만 구분이 되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옳은 거 찾아야 돼요. 1번. 가에서는, 즉 현실주의에서는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를 중시한다. 땡.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자유주의 입장이겠죠. 2번. 가 현실주의에서는 국제기구를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한다. 이것도 가가 아니라 나의 입장입니다. 3번. 나. 자유주의에서는 국가 간의 세력균형 아닙니다. 세력균형은 현실주의 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3번도 땡. 그러면 4번이 정답이네요.
가에서는 나에 비해, 그러니까 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 이익 필요 없어. 우리 이익이 최고야. 그럼 전쟁도 불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주의잖아요. 그죠? 따라서 4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 그 다음에 이제 국제관계와 국제법으로 갑니다. 자, 아까 국제관계는 여기서밖에 설명드렸던 건데, 자, 6번 문제 바로 풀 수 있겠네요. 다양한 행위 주체인데요. 옳지 않은 것 처지래요. 기업이 다국적 기업, B는 국가, 니은은 국가, D것이 국제기구, UN, 그 다음에 리얼이 국제사면위원회, 이게 AI라고 표현되는 거죠. Amnesty International.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거 뭐라고 그러죠? 아세안. 우리가 아세안 한번 해볼까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니까 우리나라는 회원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옵서버 국가예요. 아세안. 도발이죠. 됐죠?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1번으로 바로 가서 디귿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는 이사국이 몇 개죠? 15개. 상임이사국은 5개. 이 상임이사국만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안전보장이사회를 보면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즉 현실주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일단 디귿 안전보장이사회는 A국 인종학살이네요. 가운데 인종학살에 대해 경제적인 제재를 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경제적 제재를 UN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1번 맞아요. 2번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기업, 다국적 기업, 니은 국가의 행위가 실리추구에 기초한다고 본다. 당연하죠. 현실주의니까 무조건 실리추구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친구가 오늘 바로 저기 들 수 있다니까요. 실리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디귿 총회, 디귿이 국제연합입니다. 총회에서는 니은 B국과 C국 차등적인 분담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당연한 얘기죠. 1주권 1표가 적용되는 게 UN 총회니까요. 근데 안보리에서는 1주권 1표가 적용이 안 돼요. 15개 이사국, 상임이사국 중에 5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활동 영역에 있어 디귿 국제연합, 미은 아세안은 포괄적 성격. 맞네.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니을이 뭐죠? 국제사면위원회. 제한적 성격을 갖는 정부 간의 국제기구이다. 어디가 틀렸어요? 제한적은 맞죠? 근데 제일 뒤에 정부 간이라고 했잖아. 니을 번 국제사면위원회는 정부 간 국제기구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다시. 국제사면위원회,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라고. 국제사면위원회는 비정부기구란 말이에요. 국가 간 기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세계적이면서 제한적이라고.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어? 제일 뒷부분. 비정부 간 이렇게 해야 맞아요. 니을은 제한적 성격을 가진 비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이렇게 받는다고. 이해되셨죠?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그 다음에 7번 중학교 문제가 나왔네요. UN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걸 찾으래요.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국제사법재판소, 신탁통치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 그 다음에 각종 전문기구, 보조기구, 뭐 유네스코 같은 것이 이제 리움에 있는 거죠. 유네스코. 1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일국 일표주의 땡. 총회는 받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는 일국 일주권주의가 일표가 아닙니다. 특히 상임이사국 5나라만 거부권 행사하니까. 2번 맞나요? 디귿은 국제사법재판소. 원칙적으로 당사국 쌍방의 합의에 따른 청구로 재판을 한다. 맞죠? UN에 있는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요, 이를테면 독도 문제로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지금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못 가는 거예요. 만약 한국도 그래 가자 하는 순간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고. 그럼 불리해요. 왜? 돈이 없거든. 이 돈으로 다 매수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사법재판소 재판관 15명 이거 돈으로 메꾸면 돼요. 15명만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불리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3번은 왜 틀렸을까요? 니을은 경제사회 이사회는 지역 분쟁 당사국에 대해 평화 유지를 권고하거나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안전보장의 안보리의 권한입니다. 안보리 3번 땡. 4번 유네스코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미음에 포함된다. 아, 유네스코는 유엔의 산하기구지만 에이펙은 이거 자 에이펙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건 에이펙은 유엔과 상관없어요. 지역블록이에요. 지역블록.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거든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경제협력체는요. 이쪽 태평양 쪽으로 하는 게 에이펙이에요. 태평양 연안국가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중남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유럽과 맺어진 게 아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블록으로 만들어진 게 두 개가 있다면 하나가 에이펙. 이건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과 맺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륙에 있는 국가들과 맺어진 게 아셈이란 말이에요. 아셈. 근데 에이펙 국가기구예요? 민간기구예요? 정부기구예요. 세계적이에요? 지역적이에요? 지역적이에요. 그 다음에 포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맞다. 이게 경제니까. 이게 둘 다 경제잖아요. 경제협력기구니까 제한적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다 포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번은 에이펙은 이게 지역블록이지 유엔기구와는 무관합니다. 됐지요. 8번으로 갈게요. 가가 옳은 것 고르래요. 가가 뭐예요? 이것은 외교관이나 정부의 위임을 받은 자가 문서로 서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 유리 발생한다. 뭐예요? 조약.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국제법이 나오고 있네요. 자, 국제법 간단히 소개할게요. 자, 우리는 이미 국내법을 공부한 바가 있어요. 이제 국제법인데, 국제법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이걸 한자로는 법원 이렇게 표현해요. 법의 근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존재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죠. 법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법전 없이 인정되는 것이 있잖아요. 성문법이 바로 조약이에요, 조약. 조약은 두 나라 간의 조약이 있고요. 다국 간의 조약이 있어요. 이를테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하면 이 효력은 두 나라에게만 미치겠죠. 일본에는 영향 없어요. 두 나라가 체결했으니까 두 나라에게만 영향을 미쳐요. 한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 이거 두 나라만 효력이 있어요. 일본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쌍무적 조약이죠. 쌍무적 조약. 근데 이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거죠. 이렇게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모든 조약은 성문법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조약은 국제법으로서의 존재 형식을 갖는다. X입니다. 모든 조약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입니다. 다시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공포된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모든 조약이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 8조 있죠?
그 다음 그 뒷문장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국제관습법이에요. 뭐라고 우리 헌법에 명시되냐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법전이 있어 없어? 없어요. 법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야. 그걸 우리 국제관습법이라 하는데 국제관습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리고 법은 아닌데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게 법의 일반 원칙이 있죠. 이를테면 시인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럼 국제관습법의 세 가지. 시외법권 자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국가원수나 외국의 외교 사절은 우리나라 안에 있더라도 우리나라 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어느 나라 법 적용받아요? 미국 법 적용받아요. 주한 미국 대사관 어느 나라 법 적용받아요? 미국 법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탐을 넘는 순간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간 거예요? 미국에 간 거예요. 거기서 애를 하면 미국 국적 취득해요. 산모가 극단적인 얘기지만 망상돼가지고 오밤중에 탐 넘어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미국 국적 취득한다니까. 그렇게 할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가니까 괌에 가서 많이 낳고 오잖아요. 4시간 타고 갔다 미국 국적 취득하고 오잖아. 자, 치해법권. 그 다음에 내정 불간섭이죠. 우리나라의 일을 다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정 불간섭의 원칙. 이것도 국제법의 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규정. 포로에 대한 대우 규정. 이것도 국제관습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문제로 가볼까요? 자, 8번에 1번은, 가번은 조약이었다면, 나번은 그럼 뭘까요? 이것은 국제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국제사회 생활의 규범이 성문화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된대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입니다. 국제관습법이라는 겁니다. 옳은 거 찾읍시다. 1번. 가는 당사국 외에 제3국에도 적용된다. 땡. 당사국. 아, 그다음에 하나 빠졌다. 여기 다국 간의 조약도 있죠? 유엔 헌장은 유엔에 가입된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조약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세계 기후 협약 교토 협정이라고 들어봤나요? 교토 의정서라고 하지. 교토 의정서. 누구야 지금 저기 또라이가 트럼프 탈퇴해버렸죠. 미국에서 탈퇴해버렸다고. 실리추구 때문에 탈퇴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가. 조약은 국가 간에만 효력이 있고 국내에서는 효력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헌법 다시 볼게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한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미 FTA는 국내법보다 먼저 적용돼요? 나중에 적용돼요? 같아요. 국내법과 같아. 한미 FTA도 결국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됐죠? 유엔 헌장은 국내법과 같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3번. 나는 국제관습법은 국가 간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땡.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조약입니다. 4번. 가와 나는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건 맞네. 국제법의 얼굴, 국제법의 존재 형식에는 해당이 돼요. 9번. A, B에 들어갈 국제법 법원에 대한 옳은 설명. A가 뭐예요? 조약이네.
한국과 일본에 관한 협정이니까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 그럼 뭐 맞는 거 1번. A가 조약이 국가 간의 합의로 성립되면 협정 당사국만 구속합니다. 맞아요. 쌍무적 조약이면 두 나라. 다국 간 조약이면 그 다국 그 조약 협정 체결에 참여한 모든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정답이네요.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10번.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일부입니다. 옳은 걸 찾으래요.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조약이겠네요.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법이네요. 성문법인 조약하고 불문법인 국제관습법에 대한 내용이 가난한데 옳은 걸 고르래요. 1번.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보장에 관한 가는 즉 조약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체결 비준됩니다. 국회 동의 없이 이것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의 성실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적용한 것도 아니고 이걸 적용한 거예요. 이거. 법의 일반어체. 이게 가, 나, 다. 다는 없지만 법의 일반 원칙. 그 다음에 3번. 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즉 국제관습법이죠. 일반적으로 국가들의 관행과 법적 확신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맞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야만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그 세 가지가 뭐였더라? 여기 있잖아요. 시외법권 인정하는 거, 내정 불간섭하는 거,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어디로 들었을까? 재판소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분쟁을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해결하였다면 이는 나가 아니라 가죠. 한일 어업협정이니까 가.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그림으로 나왔네.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주요 조약이 성립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나타내고 있대요. 옳은 걸 찾으래요. 땡땡 조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이 조약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제 비준서 도장 찍어서 교환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개별 주권 국가만이 조약 체결의 당사자가 된다. 아까 지웠네. 국제사회에서 행위의 주체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있고요. 그 국제기구도 있고요. 영향이 있는 개인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조약 체결은요. 청주시하고 베이징시하고도 조약 체결할 수 있어요. 국가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 간에도 조약 체결할 수 있으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가해 행위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맞죠? 대통령이 아니라 외무부 장관이나 또는 특사가 가서 이 조약 체결할 수 있어요. 그 체결된 조약은 효력은 아직 없습니다. 국회 동의를 거치고 비준 동의를 거치고 이제 대통령이 비준이라는 것은 최후의 승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치 용어인데요. 대통령이 비준하면은 이제 조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2번은 맞아요. 3번 나를 위해서 국회 3분의 2 아니 일반 의결 종용수니까 3분의 2 필요 없어요. 제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다를 통해 비준서 교환을 통해 해당 조약은 국제관습법으로 제도화된다. 성문법으로 제도화되는 것이지 불문법으로 제도화되는 건 아닙니다. 12번 이거 수능 기출문제인데요. 오지선다인데 사지선다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만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좀 1분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쉽게 나오겠죠. 자, 하여튼 거기 보면 A선을 구분해가지고 지역적 세계적으로 나눴고, B선을 구분을 해가지고 포괄적 제한적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C선을 기준으로 정부냐 비정부냐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이거 하나씩 따져보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답만 제가 따져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따져보세요. 아까 우리 연습했잖아요.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국제사면위원회 AI 나왔죠? 그러면 답번을 보세요. 답번. 답번은 포괄적, 제한적 중에 제한적 기구 맞죠? 그린피스도 보세요. 그린피스도 이거 환경연합이니까 포괄이 아니라 제한적이죠? 그러면서 지역적, 세계적으로 구분할 때 세계적이니까. 그리고 정부냐 민간이냐 할 때 민간. 그러니까 답번이 딱 맞아 떠져지잖아요.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한번 1번, 2번, 4번 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지 제가 아무리 얘기 혼자 막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직접 부딪혀보세요. 여기 아까 칠판에도 했던 식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그림은 우리나라와 A국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각 집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지금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와 있는 게 견제와 균형이고요. 굵은 선 화살표, 흰색이 영향력 행사고 검정색이 조약 체결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거기 제일 밑에 다집단, 라집단, 마집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다집단이 뭔가 그 아래 보니까 힌트가 나왔네요. 정권 획득이니까 정당라는 시민단체, 마는 이익집단, 직업별 이익집단이겠죠.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가는 국회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에 조약을 체결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근데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후에 조약 체결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조약은요, 체결이라는 것은 계약하는 거라고, 계약. 그러니까 체결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또는 외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 동의는 국회에서 제작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 다시 대통령으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이제 옥새 찍으면 돼요. 대한민국 대통령 고장 땅 찍는 순간에 조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조약 찍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비준서서로 교환해야 돼요. 조약 찍고 그 비준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번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14번 지금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3가지 가지고 출제하면 1분 넘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1가지나 2가지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옳은 것 거라고 했는데 한미 행정협정이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소파.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기가 힘든 이유가 이 소파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계 인권선언인데 프랑스 인권선언하고 세계 인권선언은 별개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인권선언서가 나오죠. 이 세계 인권선언서는요 유엔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유엔에서 만든 건데 이게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장이 제일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계 인권선언은 이걸 한번 권면하는 서류인 것이지 국제법적 효력은 없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그걸 지금 거기다 써놨고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로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인 것이지 이게 조약은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남북 기본 합의서는 국가와 국가에서 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합의한 조약이 아니고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야 우리 이렇게 협정하자. 신사협정 체결하자. 이것이기 때문에 조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조약은 소파밖에 없어요.
한미 행정협정 이것만 조약이고 나머지는 조약도 아니고 국제관습법도 아니고 그냥 문서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1번 기역은 소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퀄 국제관습법 땡 조약이니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국제법의 법원이다 땡 기역은 국제법의 존재 형식이지만 니은이나 디귿은 국제법의 존재 형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기역과 디귿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땡 기역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니은 디귿은 국회의 동의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니은 디귿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없어요. 맞네. 정답 4번. 소파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파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권리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니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소파에 의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외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로 나와 있는 거 하나 캐와 봤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다음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것 틀린 거 찾으래요. 외교란 해가지고 쭉 설명되어 있죠. 그럴듯한 말 쭉 나와 있습니다. 틀린 거 찾으면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바로 설명드릴게요. 국제교류의 현실 활성화로 비밀 외교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다. 아닙니다. 오늘날 비밀 외교하면 왕따 나갑니다. 개방 외교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법과 정치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사회문화로 갈게요. 잠깐 쉬었다가 사회문화.